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도착을 해 있는 것 같고요. 배현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안상훈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꽤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는데 사실 설 연휴 앞두고 기자들도 이제 마감하고 퇴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윤리위 결정이 나와서 취재를 하려고 저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희가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저기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소통관에 있는 그 바깥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기자회견을 할 텐데 아직은 취재진들도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이 기자회견에 동참을 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오후쯤에 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난번 그 윤리가 열렸을 때 결론이 났거든요. 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통보를 언제 하느냐. 근데 오늘 오후로 이제 상상 예정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기자들 말씀하셨는데 네. 기자들 지금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기차표 시간이 그러니까 다 되어가는데. 지금 뭐 원래 그걸 하려면 오전에 하든지 예. 뭐 아니면 뭐 오후 한두 시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시간에 해놓으니까 자 기자들도 지금 다 불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가 좀 전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본인의 어떤 지금 다른 데서 급히 이제 당사 쪽으로 일단 국회 쪽으로 가겠다라고 네. 이제 의사를 표명했고 다른 의원들도 지금 속속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지금 이제 아마 배현진 의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이제 같이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지금 도착을 했고요.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서 있던 분은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지금 붉은 자켓을 입고 도착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기자회견장에 함께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이 당사자니까 먼저 얘기를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이어받아서 할 걸로 보이는데요.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시작할 것 같아요. 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지지율 22%, 또한 우리 당의 텃밭이라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13%포인트를 폭락시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초유의 동률을 만든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입니다. 당 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을 관철시키려는 속내를 서울의 시민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이 되었고 이후 무력화됐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서울의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이어가며 6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한 선거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4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으로 저의 당원권은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어받지는 않고요. 함께 나가서 바깥에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질의응답이 시작되면 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이 좀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다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할 게 참 많죠, 기자들 입장에서도.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빼꼬는 하지 않고 추후에 저희의 결정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상세히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도착을 하면 저희가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혜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본인의 혐의점들에 대해서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조금 더 국민들께 울림이 있는 이야기 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당 위원장의 배현진 의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배 의원이 이번에 1년의 당원권 정지를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 전 대표도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한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의 어떠한 입지 같은 것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도 여기에 대해 뭐 재심 신청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내부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했던 얘기를 조금 다시 짚어드리면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이 되겠냐. 지금 나에게로 겨냥한 칼날은 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 지도부의 결정은 비겁하고 교활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이게 진짜 설 연휴 앞두고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이게 결코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연휴 앞두고 이렇게 계파 갈등 불거지는 건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설 연휴 밥상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징계 내전이 뜨겁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른바 징계 내전이 이제는 정말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배현진 의원이 오늘 발언들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특히 당내 숙청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썼기 때문에 결국 이 징계를 통한 어떤 윤리위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 윤리위는 독립기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징계의 성격 자체를 친한계에 대한 숙청으로 좀 정확히 명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설 연휴 밥상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내전 형태의 이런 징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로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배현진 의원이 말미에 투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징계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숙청의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를 좀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별도 언급 없이 동성만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행보로 뭘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체 결국 이제 배현진 의원도 뭐 구구절절 이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본인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 이 자체만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워낙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아마 노리겠다는 이야기 뭐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배현진 의원이 이제 당에서 상징하는 바도 크고 또 서울 지역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서울의 지역에 국회의원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국회의원을 지금 다음 권정지 1년에 중징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윤리위나 이런 데서는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연휴에 들어가니까 기사가 없으니까 이게 조용해질 것이지 파문이 크지 않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예. 그러면 저희 뉴스 프로그램들은 계속 되거든요. 네. 저희 탑10도 계속 하잖아요. 탑텐도 계속 할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슈가 뭐겠습니까?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올 것이고. 계속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가정에서 뭐 3, 3, 5 모여서 대화하는 것들이 다 이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어떤 지표도 보지만 참 민주당은 참 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보면. 민주당은 복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예, 이게- 강전혜 대변인 짧게 네, 제가 드릴게요. 처음에 징계 수위가 좀 높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서울시당 윤리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고성국 씨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라는 징계가 밤 늦게 나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리위원장 교체가 있었죠. 친한계 김경진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밤 늦게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당에서 주의 형태의 보도자료가 나간 바가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하겠다라면은 가해자가 했었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이것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한 전 대표가 절차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은 오세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가 좀 나와서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다음 타겟이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가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민주당이 이야기. 전망하시기 좀 어떤가요? 또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어쨌든 현직 시장으로서 선수가 높은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뭐 컷오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것은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다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까지 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조금 더 오세훈 시장처럼 이제 구태의연하다는 말 써서 죄송한데 좀 더 뉴페이스 어쨌든 신선한 이미지에 혁신적인 이미지에 네. 참신한 후보를 같이 붙여서 경선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경선을 흥행을 시키고 당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시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곧바로 축출을 하거나 뭐 컷오프를 시키는 그런 과도한 방법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신규 후보를 같이 내서 경선을 시킬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